지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가져갔음에도 당 안팎에서도 절반의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또 경기 평택을 또 부산 북갑 여기를 내줬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선거다 이렇게 하면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이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게 아쉬운 점이 큽니다. 아니,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차피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종합 평가를 받겠지요. 각자의 의견 있을 수 있지요. 선거 결과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 검토, 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뚝잠을 자가면서 선거운동을 전개해 오셨는데 지금 피로도 많이 누적이 돼 계시고 하여튼 오늘까지는 좀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 좀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최고위가 가동이 되니까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 그 강원식 비서실장의 발언에도 있었습니다만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심도 그 민심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하다 이런 멘트도 있었어요. 직접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께 여쭤보면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이제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당은 이미 8월 전당대회 분위기가 벌써 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예. 사실 8월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은 당연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2대 4 그리고 광역단체장도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 숫자를 배출해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근거로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10분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내줬다는 점, 그리고 2030의 지지가 우리 당을 향해서 이제 돌아섰다는 점, 이런 예. 것들을 다양하게 또 들이미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정청래 지도부가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후보도 나올 거고요. 아니다, 그래도 당을 잘 이끌었다는 분도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당원들의 평가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최근 민주당 당원들이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청래 사퇴하라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 당 입지는 더 좁아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좀 탄탄하게 기반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보셨을 때는. 사실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번 민주당이 승리라고 하지만 승리라고 할 수 없고 패배라고 하기에도 또 애매한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예.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또한 사실상 명픽 후보의 대거 낙선을 통해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현재 상당 부분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과 또 그 이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 같은 경우에는 예. 한마디로 정청래 당신 책임져, 특히 서울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제가 공천을 했습니까? 도장을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정원호 후보 그리고 부산갑의 그 하정우 전 그 AI 수석 그리고 예. 또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탈당 인사에 대해서 예. 어쨌든 최후의 일격을 가해가지고 민주당의 지지를 그대로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네. 특히 최근에 그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1인 1표제에서 호남의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8월 달 있을 전당대회에 호남을 지켜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재명 그 대통령 지지자층의 이 많은 좀 비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히 공고한 것이 아닌가 제3자적 시각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책임도 있지만 공고함은 여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광주를 찾은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혁신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함께 좀 들어보시죠. 어떤 분들은 승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함께, 그리고 그 정부 여당을 든든한 기반이 되어오셨던 우리 호남도 함께 지금까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저는 그것도 이것 호남에서의 해주실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김민석 총리도 곧 당으로 이제 복귀가 임박한 상황이로 볼 수가 있겠고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자,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송영길 의원, 김민석 총리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먼저 차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하마평에 올라오신 분들이 다 모두 아마 차기 당권 레이스에 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예. 예를 들면 지금 김민석 총리나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친청계라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 예. 자신 혼자 놓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요 친명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그런 이 개파 간 단일화 부분은 조금 이 뒤로 미루고서라도 일단 하마평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가 먼저 레이스를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상당한 생각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총리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하시는 호남을 찾아서 호남과의 연대, 특히 호남의 역할을 강조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노리고 있는 향후 정치적인 방향이 자기 당권이나 부분은 명백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정치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사실상 이 당의 전면에 복귀를 함으로써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할 능력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좀 친명계의 단일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와의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최대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 서울시장 탈환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예. 이 얘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랄까 메시지나 전략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 정청래 대표의 정치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해 주신 지금 이야기 나오는 저 인물 외에 차기 총리 하마평에도 올랐었죠. 이 정성호 장관 당으로 복귀를 해서 김민석, 송영길 또 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심점 역할을 해야 교통정리가 된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성호 장관의 당 복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당 복귀를 해서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겠죠.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이지 뭘 법무장관 하다가 느닷없이 구심점을 하겠다 그러면 하는 구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지금 교수님께서 아직까지 총리직을 내려놓진 않았다 그러셨는데 아니 차기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 밀려서라도 지금 나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뉴 호남 포럼에서의 저 스피치는 네. 제가 친명 당대표 후보입니다를 좀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거주지도 익산으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뉴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 그다음에 뭐 송영길 의원도 포함해서 또 몇몇 의원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의 정청래 책임론을 부각하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명심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곧 입장을 발표한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원팀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예. 속으로는 이런 말 하고 싶을 거예요. 합당 문제도 그렇고 아까 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원호, 김용남, 하정우 공천을 내가 했겠어? 대통령이 위해서 했겠어? 이런 그 시그널과 함께 네. 본인이 이제 한 번 더 나가겠다라는 입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저런 그 생각지도 않았던 패배의 일환에는 공소 취소, 그다음에 2030 스타벅스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오리진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아픈 이유가 속으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아픈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무총리의 이제 지명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당권에서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